안녕하십니까. 닥터 MBC 아나운서 정진영입니다. 더운 여름에 머리카락 속 숨은 상처가 있는 분들은 헤어스타일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남성들은 유행하는 짧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싶어도 두피 속에 숨어있는 상처 때문에 흉터를 가리는 스타일을 우선하게 되는 경험 많이들 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주 모래내 피부과 강광영 원장과 함께 흉터 치료를 위한 모발 이식과 헤어라인 교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고나 화상, 수술 등으로 인해 생긴 두피의 흉터. 크지 않은 흉터는 주변의 머리카락으로 덮어 가릴 수 있지만 너무 큰 흉터는 가발을 사용하는 방법이 유일하다시피 했는데요. 최근 흉터 치료의 모발 생착률이 크게 개선돼 두피 흉터 환자들에게 희소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저희가 닥터 MBC에서 몇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모발 이식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탈모 치료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맞는 거죠? 예. 남성형, 여성형 치료로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그 바르는 약이라든지 네. 먹는 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모발 이식을 시도하게 되는데 모발 이식은 앞서 말씀드린 치료에 비해서 시간대별로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고요. 네. 심어서 새로 나온 머리는 반영구적인 그런 부분들이 기존의 치료에 비해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흔히들 그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M자형 탈모가 대표적이잖아요. 예, 예. 탈모 유형 중에. 예. 근데 M자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양쪽에 있는 머리가 쭉 뒤로 밀리는 그런 형태를 나타낸단 말이죠. 예. 근데 이 M자형 탈모가 이제 시간이 들어가면서 계속 좀 심해질 텐데 젊은 나이에 모발 이식을 받게 되면은 앞부분만 남고 이 뒷부분 좀 이렇게 넘어가는 예, 예.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수술을 하실 때 모발 이식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하고 수술을 하시는 건가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탈모가 초기에는 M자형 탈모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점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는 양쪽 측면하고 뒤쪽에 탈모가 진행되지 않는 머리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심을 때 이렇게 진행이 많이 돼도 심어진 머리들이 어색하지 않도록 그렇게 고안을 해서 심게 되고요. 모발 이식을 처음 시행했을 때는 M자형 탈모에서 그 부분만 심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탈모가 실제 진행됐을 때는 마치 뿔난 모습의 어색한 그런 형태를 갖춘 경우가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이러한 탈모 진행에 대한 그런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탈모가 진행된 후에도 어색하지 않도록 그렇게 심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처음에 이제 좀 많은 양을 심기 위해서 많이 채취를 하는 것은 반드시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겠네요. 예, 이제 저희가 심을 때 환자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일정한 밀도에 네. 저희가 심는 개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손바닥으로 가려진 정도가 저희가 한 3,000개 정도를 심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께서는 이런 3,000개보다 그러면 그 이부위에 내가 5,000개를 심어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심을 때 마치 이제 나무를 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목일에 네. 나무를 심기 위해서 이렇게 웅덩이에다가 이렇게 모아둔 나무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심어야 나중에는 그 나무가 잘 자라거든요. 네, 네. 그렇듯이 저희가 심은 머리도 간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000개 들어가는 부위에 5,000개를 심으면 5,000개가 다 나지 않고 일부는 이제 죽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심을 때는 이러한 환자분들께서 많이 원하더라도 네네네. 심을 수 있을 정도만 심어야지 나중에 결과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심은 머리가 죽게 되면 네. 결국은 그 머리는 우리 몸에서 없어지는 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더 진행돼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머리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요. 환자분이 이러한 그 밀도에 대해서 네. 조금 더 욕심이 나게 되면은 심은 머리가 나고 나서
한 1년 정도 경과한 후에 예, 네. 그 사이에다 또 심게 되면 또 심은 머리의 간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밀도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게 되는 면적에 따라서 예. 적정 수량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말씀 중에 나무를 옮겨 심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예. 사실 나무는 그 새로 심는 공간에다 나무를 심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쭉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모발은 또 안 그럴 것 같거든요. 이 모발이 좀 성장하는 단계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네. 저희가 이제 머리를 심게 되면은 이건 심은 머리는 또 주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모발의 주기. 그래서 모발이 이제 생장기, 퇴행기, 휴지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머리가 자라고 빠지고 새로 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머리를 심게 되면은 일단 그 본체에서 혈액 순환이 끊어지기 때문에 혈액 공급이 끊어지기 때문에 네. 일단은 쇼크에 빠지게 됩니다. 심어진 이렇게 저희가 채취된 머리가 네. 그 머리를 다시 이제 탈모 부위에 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부위에서 새로운 혈관이 생성되고 그래서 그 모낭에 어떤 영양 공급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부위에서 자라게 되는데요. 그 심어진 머리들은 보통 저희가 심은 자리에서 한 2주 정도 자라고 빠지는 단계, 그 휴지기의 단계로 변하게 됩니다. 네, 쇼크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의 그 심어진 머리는 이제 곧 빠질 거라는 그런 게 이제 그 생리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빠질 무렵에 내가 곧 빠지니까 두피에다 신호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생장기에 모발이 생기도록 그렇게 신호를 보내게 되고 심어진 머리들은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가 경과하게 되면은 심어진 머리들은 거의 다 빠지고 이런 그 시기에 두피 안에서는 새로운 머리가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형성된 이 모발은 3개월 정도가 지나면 두피 밖으로 이렇게 나무가 새싹 나오듯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나온 후에는 이제 한 달에 정상적인 모발처럼 한 달에 1cm씩 자라기 때문에 한 6개월, 심은 지 6개월이 되면 외모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장 과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니까 모발 이식 이 생장 과정을 이용을 하면은 이것을 반드시 머리가 아니라 뭐 눈썹이나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남성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수염이 안 나는 경우는 좀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수염이나 눈썹이나 다른 부위에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 모발에 방금 질문하신 것은 모발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탈모 부위에다가 새로운 머리를 심었을 때 그러면 탈모 부위에서 탈모 영향을 받지 않겠냐, 바트 영향을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희 몸의 특성은 본래 가지고 있었던 탈모가 진행되지 않는 모발은 진행되지 않는 옮기더라도 진행되지 않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머리를 눈썹에도 심을 수가 있고 앞서 말씀하신 구레나루시라든지 이런 부위에도 심게 되는데 심어진 머리들은 그 부위의 머리카락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었던 머리카락처럼 되기 때문에 눈썹에 심게 되면 눈썹처럼 되지 않고 한 달에 1cm씩 계속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눈썹에 많이 심게 되는데 2주나 3주 간격으로 머리를 잘라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길어져 가니까 이제 때마다 한 번씩 잘라줘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 모발을 채취한 보통 이제 뒷머리에서 채취를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쪽에는 흉터가 또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흉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저희가 뒤에 채취한 부위에서 이제 저희가 떼고 난 후에 떼어진 부분을 서로 맞닿게 저희가 꼬매기 때문에 그 부위에 이제 흉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흉터의 방향이 중요하게 되는데 세로로 하지 않고 가로로 되기 때문에 기존의 머리로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흉터가 보기 싫은 그런 흉터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가려지는 그런 흉터로 남게 되고요. 최근에는 이러한 흉터라든지 또 환자분들이 수술 끝나고 나서 마취가 깬 후에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새로운 시술 방법인 비절개라는
그런 방법을 시행해서 흉터가 적게 생기도록 하고 네. 이러한 통증에 대한 완화도 시켜주는 그런 시술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두피 흉터 같은 경우에도 원인에 따라서 좀 다양하죠, 종류가. 예, 이제 저희가 상처가 났을 때 네. 흉터가 생기게 되는데 두피에서는 이러한 흉터가 조금 더 성장 과정에서 조금 더 초기에는 어려서 다쳤을 때는 작다가 우리가 신체가 커지면서 그 이 부위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흉터가 더 커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기존의 그 우리 몸의 흉터는 주변하고 이렇게 대조가 덜 되게 됩니다. 그 살색으로 보통은? 예. 네. 근데 이제 두피 안에서는 흉터가 생기게 되면 머리가 있는 부분과 머리가 없는 부분 그렇게 나뉘기 때문에 흉터가 더 두드러지는 걸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흉터가 생기게 되면 많은 불편한 점이 있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이런 두피의 또 특징에 흉터가 생겼을 때 간혹 그 흉터를 좁히기 위해서 네. 그것을 절개하고 다시 붙이는 그런 시술을 하기도 하는데 네. 저희 동양인의 그 두피 특성은 이러한 그 새로 붙였을 때 기존의 그 두개골에 대한 그 볼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싸고 있는 두피 자체가 좀 더 그 장력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떼고 나서 다시 붙였을 때 네네. 그러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두피 자체가 또 벌어지게 되고 또 흉터 자체는 조금 더 그 상황이 안 좋은 얇고 넓게 그 생기는 그런 흉터로 변하게 됨으로써 두피에서는 흉터를 절개하고 다시 붙이는 그런 그 시술은 좀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두피 또한 어떤 피부의 일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데 이 두피에서는 한번 흉터가 나면 그곳에서는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는다고 하니까 예. 좀 의아스럽거든요.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두피에 흉터가 생기게 되면 가벼운 흉터에도 가령 이제 저희가 분만을 할 때 이제 아기의 머리를 꺼내기 위해서 겸자라는 걸 쓰게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상처를 낸 경우에 머리가 안 자라게 되는데 두피에서 모발이 형성되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표피라든지 또 그 안에 있는 진피 그런 부분들이 성장에 필요하게 되는데 네. 가볍게 그 위에 부분에 상처가 났을 때 새로운 모발이 형성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머리를 옮겨 심었을 때 뒤에서 이제 채취를 해서 심게 되면은 예. 사실 사람들마다 그 모발의 어떤 특성은 다 다를 것 같아요. 뭐 굵기의 차이도 있을 것 같고, 예. 뭐 곱슬이나 직모의 차이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런 특성들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심은 머리카락이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그대로 옮겨온다고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머리를 심을 때 모낭을 심게 되는데 식모기에 끼워서 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심을 때 그 모낭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 들어가면서 모낭이 조금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낭이라고 하면은 머리카락이 나오는 그런 그 모공과 같이 있게 되는데 네. 이렇게 눌리게 되면 그 모공 자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는 좀 더 곱슬로 나오는 경우가 이런 이유에서 그러고요. 시간이 지나고 좀 더 길게 자라면 본래 가졌던 그런 특징대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흉터 이야기를 아까 이제 쭉 해주셨잖아요. 예. 근데 그 흉터 부위에, 그러니까 모발 흉터 부위에 모발 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 예. 생착률이 어떤가요? 좀 차이가 있나요? 일반 두피하고는? 예, 저희가 이제 그 흉터가 생겼을 때는 정상적인 두피와 흉터 부위의 두피는 피부 자체가 조금 더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흉터 부위에서 혈액순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생존율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흉터의 두께가 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좀 더 단단한 정도. 예, 예. 그래서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리고 두께가 경우에 따라서 넓은 부위에
그 상처가 났을 때 가령 이제 화상을 입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넓은 부위에 흉터가 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두피 자체가 얇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생존율에서 차이가 있게 떨어지게 되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 심어보고 이것이 잘 자라는지를 보면서 다시 넓게 심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네, 원장님 워낙 임상에서 또 수술을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요. 예. 이 흉터의 종류에 따라서 생착률이 다르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실제로 좀 진행해 보신 사례가 있다라면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희가 흉터가 넓어서 피부가 얇아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생존율이 좀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깨끗한 흉터, 가령 이제 수술을 해서 접합을 잘 시킨 그런 흉터에서는 그래도 생존율에서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흉터가 넓은 경우에도 생존율이 좀 떨어지게 되고요. 저희가 수술을 해보면 흉터에서 머리가 새로 자라게 됐을 때 기존의 그 흉터는 머리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 그 흉터 부위의 대조가 굉장히 심하게 돼서 표시가 더 나는데 이 부위에 생존율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머리를 심게 되면은 네. 그런 부분들이 완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갈라지는 부분에서 갈라지거나 보여졌을 때 조금 더 가려지는 그런 효과를 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예. 탈모 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탈모는 아니지만 이마가 좀 유난히 넓어서 예.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치료를 하시나요? 예, 이렇게 여성에서 이마가 넓게 되면은 얼굴의 반절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넓은 이마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머리를 앞으로 내리거나 그런 형태의 머리 모양을 갖게 되는데 네. 이러한 경우에도 머리를 심게 되면은 그 부위에서 머리가 자라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머리가 자람으로써 얼굴의 형이 바뀌게 됩니다. 조금 더 작아지게 되고 기존의 이마가 넓었을 때는 남성스럽게 보였던 부분들이 심음으로써 여성스럽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본인도 조금 더 활발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앞에 이마를 가리기 위해서 굉장히 바람 불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이렇게 만질까봐 하는 그 두려움들이 많았는데 시술 후에는 본인의 외모가 변하니까 머리띠도 하게 되고 네, 네. 이마를 내놓음으로써 훨씬 더 활발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마하고 앞머리가 나기 시작하는 이 경계선을 좀 내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헤어라인 교정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 헤어라인 교정은 또 앞서 설명을 해주셨던 이 남성형 탈모 치료로서의 모발 이식과는 또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저희가 남자들은 조금 더 굵은 머리들을 많이 심게 되는데 여자들에서는 그 헤어라인 자체에 가는 머리들이 있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는 저희가 가는 머리들을 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가는 머리가 나오도록 그렇게 시술을 하기 때문에 남자들에 비해서 여성에서 훨씬 더 저희가 시술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방향이라든지 또는 이런 밀도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 써야 되기 때문이죠. 남성형 탈모, 흔히들 M자라든지 이런 것들이야 사실 워낙 스트레스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예. 모발 이식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수긍이 되는데 이 헤어라인 교정을 한다고 했을 때 모발 이식을 해야 되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는 환자분들 입장은 어떤가요? 예, 이제 사실 당사자가 아니면 여성의 헤어라인이 이렇게 이마가 넓을 때 당사자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또 이러한 상황을 주변에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은 이마가 넓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심정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얘기를 할수록 본인만 이상하게 네.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교정됐을 때 그런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외모적인 면에서도
이런 헤어라인이 교정되게 되면은 본인의 얼굴형이 바뀌기 때문에 조금 더 이뻐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스럽게 변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마가 넓어서 고민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본인의 외모를 변화시키고 이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머리를 심음으로써 변화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헤어라인 교정 같은 경우에도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예. 만족도가 높은 편이죠? 예, 하시고 오셔서 너무 좋다고 하시고 저희가 가까운 지인을 심어줬는데 네네. 그분은 철이 들면서 이마가 넓어서 이마를 드러내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심고 나서 머리가 새로 생기고 난 후에는 머리를 이렇게 뒤로 제끼고 또 머리띠도 하고 그럼으로써 그렇게 하고 다녀서 너무 좋다고 하고요. 특히나 여름에 시원해서 좋다고 합니다. 그러겠네요. 오늘 주제가 이 흉터 치료를 위한 모발 이식이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두피 흉터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두피에 생긴 흉터는 기존의 그 모발과 흉터 부위에 대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힘들어라 하게 되는데 수술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커버되어지고요. 그래서 본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두피 흉터 치료를 위한 모발 이식과 헤어라인 교정에 대해서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덥고 습한 여름밤 잠에서 자주 깨는 분들 많으시죠. 거기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물이라도 마시게 되면 화장실에 자주 가기 때문에 더욱 잠을 설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소변이 마려운 느낌을 비정상적으로 자주 느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면 한 번쯤 이 과민성 방광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노화인데요. 요즘엔 30대 이하의 젊은 층에서도 이 스트레스 때문에 과민성 방광을 경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소변을 8번 이상 보거나 소변을 잘 참지 못하고 또는 수면 중에 2번 이상 화장실에 간다면 과민성 방광을 의심하고 진찰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